3일에서 5일째에 통증이 줄어들기는커녕 갑자기 망치로 때리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는 진통제도 전혀 듣지 않고 머리 전체를 울리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사랑니 뽑고 나서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갑자기 3일째부터 눈물이 쏙 빠지게 아파 본 적 있으실까요? 이게 원래 이런가 싶어서 인터넷 검색만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째 더 아파지는 건 정상적인 회복 과정일 수도 있지만 턱뼈가 노출되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명확한 기준을 논문을 근거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아픈 것도 문제지만 혹시나 발치가 잘못된 건 아닌지, 큰일 난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치아 발치 후에 상처가 아물게 되는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사랑니 발치 당일과 1일 차에는 마취가 풀리면서 욱신거리는 통증과 뻐근함이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혈이 되어가며 피 섞인 침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인데 이를 혈전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일 차에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혈류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붓게 되고 통증도 일시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은 견딜 만한 통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붓는 정도와 통증의 역치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아프지만 진통제를 먹으면서 참을 만한 정도입니다. 늦어도 4일 이후에는 대부분은 붓기가 빠지면서 통증 수치가 계단식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가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이는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통증이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3일에서 5일째에 통증이 줄어들기는커녕 갑자기 망치로 때리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는 진통제도 전혀 듣지 않고 머리 전체를 울리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방사통이라 불리는 형태로 통증이 발치 부위를 넘어서 귀나 관자놀이, 앞쪽 턱까지 아파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각 이상이 생긴 경우인데 아랫입술이나 턱, 혀의 일부분이 개미가 기어가는 듯한 근질거림이 생기거나 내 것 같지 않은 느낌, 마취가 덜 풀린 느낌이 들 때입니다. 이는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이 손상을 입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입 안에서 하수구 냄새 같은 악취가 나거나 이상한 쓴맛이 계속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랑니를 발치한 부분에서 고름이 새어나온 문제인데 코에서 물이 나오거나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붓기가 볼을 넘어서 얼굴 전체로 번지게 되고 목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의 뒤쪽이다 보니까 부종으로 인해서 침을 삼키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입이 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강 내 문제를 넘어서 몸 전체가 반응하는 경우인데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 몸살이 아니라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도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혈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뒤에 갑자기 거즈를 적실 정도의 생명한 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인데 1시간 넘게 거즈로 압박 지혈을 해도 계속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통증이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적으로 드라이 소켓이라 불리우는 상태이고 상처를 보호해야 할 혈전이라 불리는 피딱지가 떨어져 나가서 턱뼈가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되는 현상입니다. 특징적으로 붓기보다는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메인인데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치과에 내원하면 간단하게는 발치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소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염의 원인을 제거하고 노출된 뼈 조직에 직접적인 소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노출된 뼈에 유지놀 성분이 들어간 거즈나 재료를 채워 넣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치조골에 자극이 가해지지 않게 인공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 간격으로 교체하다 보면 살이 차오르게 되는데 이때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주의사항은 안에 들어간 재료를 임의로 빼시면 통증이 다시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감각이 이상해진 것 같은 느낌인데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완전 절단이 아닌 일시적인 압박이나 염증에 의한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됩니다. 치과에 방문하게 되면 CT를 찍어보고 감각 테스트를 진행함으로써 마비의 정도와 범위를 측정합니다. 보통은 신경의 부종을 가라앉히고 재생을 돕는 스테로이드나 비타민 B 약물을 처방하게 됩니다. 얼굴이 심하게 부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무래도 깊숙이 박혀있던 치아를 빼는 경우에 감염이 심해질 수 있는데 당연히 치과에서 항생제를 처방해서 드셨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혈관 주사를 통해서 보다 강력한 항생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잇몸이나 피부를 일부 절개해서 고름을 밖으로 빼내야 되며 배액관을 삽입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에서 물이 나오거나 코피가 나오는 경우도 감염이 일어난 상황으로 최대한 사랑니 발치한 구멍을 막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잇몸을 늘려서 덮어놓거나 다른 재료로 채워놓고 항생제를 충분히 복용하시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이때 환자분은 코를 세게 풀거나 재채기를 세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압력이 발생하게 돼서 다시 구멍이 생길 수 있기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있을 때는 일단은 치안을 발치한 곳, 피가 새어나오는 곳에 거즈를 1시간 정도는 꽉 물리게 압박 지혈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말을 하면 안 되고 압박이 풀리지 않게 정말 꽉 눌러주셔야 되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치과에서 지혈용 스폰지를 이용하거나 압박 봉합을 실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혈이 안 된다면 이는 전신적인 요인 문제로 평소 드시던 약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내과와 협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통증의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통증이 3일이 지나도 심해진다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극심한 통증과 악취가 난다면 이는 드라이 소켓일 확률이 높으니까 치과에서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입이 안 벌어지거나 침 삼키기가 힘들고 열이 난다면 감염이 위험한 단계이므로 지체 없이 항생제 처방과 배농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취가 안 풀린 듯한 감각 이상이 계속 있다면 치과에 내원해서 신경 압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아픈 거겠지 하고 참기만 하는 것은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치과에 내원해서 간단한 10분의 처치만으로 한 달의 고생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